네, 제보 조작 사건 불거진 지 16일 만에 안철수 전 대표가 입장을 내놨죠. 정치적으로 또 도의적으로 책임을 지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안철수 전 대표의 사과는 사과고 국민의당은 그래도 특검을 해서 처음부터 이 사건 다시 들여다보자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자, 이동우 YTN 보도국 선임 기자, 이상일 개건 해설위원과 함께 정치권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어제 있었던 안철수 전 대표의 발언부터 잠시 듣고 본격적으로 대담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사건에 대한 정치적, 도의적 책임은 전적으로 후보였던 제게 있습니다. 모든 짐은 제가 짊어지고 가겠습니다.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앞으로 모든 것을 내려놓고 깊은 반성과 성찰의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네, 바로 질문드리죠.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지겠다라는 얘기는 바꿔서 들자면 법적 책임은 없다. 이런 얘기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어제 그 기자회견에서도 본인은 전혀 몰랐다.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번 그 제보 조작 사건에 대해서 본인은 후보로서 그 정치적 도의적 책임은 있지만 법적 책임은 없다라는 점을 좀 명확히 한 것이고 그런데 과연 이제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이제 추상적이고 원론적인 얘기만 하고 있거든요. 사실 그 정계 은퇴라든지 어떤 특단의 어떤 대책을 내놓지 않겠느냐 이제 그렇게 예상하는 사람들이 많았었습니다만 어제 기자회견에서는 그야말로 국민의당을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심각하게 고민해 보겠다 이 정도의 어떤 원론적인 답변만 했거든요. 그러니까 정계 은퇴라든지 어떤 구체적인 그 안을 내놓지 않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진정성이 좀 부족하지 않느냐 이제 그런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예. 안 그래도 이제 늦은 사과 때문에 논란이 있는데 정치적 책임이라면 뭐냐, 정계 은퇴냐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답변을 하지 않았거든요. 앞으로 또 논란이 계속 남을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이제 가장 아쉬운 부분은 이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좀 본질과 벗어난 게 아닌가 하는 부분인데, 국민의당 자체도 그렇습니다만 어제 회견을 보면은 안철수 전 대표도 이 문제의 본질이 제보 조작 사건에 있다 이렇게 보는 것 같다는 느낌이 많이 받았습니다. 사실은 이것이 대선 과정에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벌어질 어떤 이미 이 사건이 발발한 초기에 이런 문제들 전체가 대선 과정 속에서 이루어졌다면 대선 후보로서 져야 될 모든 책임을 안고 가겠다 이런 사과가 필요했던 거고 그 속에서 이제 오히려 그런 어떤 문제가 된 사안과 또 당의 대선 과정에서 이렇게 이루어진 일들을 같이 포괄적으로 좀 책임을 자임하면서 당을 좀 보호하려는 노력을 기울였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것들이 너무 늦었기 때문에 이 사과는 했습니다만 과연 이제 사과의 진정성 그리고 구체적인 어떤 책임의 범위가 뭐냐라는 논란으로 이어진 상황을 초래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자, 그리고 하나는 이제 사과문을 보면 국민께, 당원께 구체적으로 어느 누구에게 사과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린다라고 했는데 정작 문재인 대통령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문준용 씨를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당사자에게라는 표현이 조금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지 않은 게 좀 아쉽다라는 측면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그 16일 전에 박주선 비대위원장이 그 당 공식적으로 사과하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문준용 씨에게 사과드린다라고 이제 공식적으로 언급을 했습니다만 그러나 어제 그 안철수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이번 사건으로 심적을 고통을 느꼈을 당사자에게도 사과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문 대통령이나 문준용 씨에 대한 언급을 전혀 하지 않은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런 그 문 대통령이나 문준용 씨 관련 언급을 하는 것이 이제 부담스럽고 당혹스러운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마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은 것으로 이렇게 풀이가 되긴 합니다만 그렇지만 좀 어떻게 보면 좀 뭉뚱그려서 두루뭉술 이렇게 사과하는 그런 인상을 주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아쉬운 측면이 있었고 그것뿐만 아니라 나머지 어떤 당의 어떤 향후 일정이라든지 어떤 본인의 거취라든지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도 좀 더 구체적으로 좀 기자회견을 통해서 얘기를 했으면 좀 더 어떤 국민적 이해 깊이가 좀 좋았을 텐데 어제 기자회견은 사실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좀 미흡한 측면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
과연 국민의당과 그 안철수 전 대표가 심각성을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는지 뭐 그런 부분은 좀 의문이 가는 뭐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안철수 전 대표의 그 이 실명 언급 없는 사과를 보면서 드는 느낌이 뭐냐면 제3자의 시각에 지금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이 상황에 어떤 큰 책임이 있고 당사자한테 사과를 한다면 정확하게 사과를 하는 것이 이제 뭐 일반적인 방식인데 여기서 이제 이 당사자들께 사과드린다라는 표현 속에는 이 전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어느 정도 뭐 좀 미안하고 그런 부분이 있지만 내가 직접적으로 사과할 부분이 아니다라는 느낌 같은 뉘앙스를 주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막 속보가 들어왔네요. 앞서 염혜원 기자가 국회 상황, 인사청문회 상황 전해드리면서 난항을 겪고 있다. 특히 그 자료 제출이 잘 안 돼서 야당 의원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라고 전해드렸는데요. 결국 법사위죠. 정회가 됐습니다. 인사청문회가 정회가 됐고 결국 여야 사당 간사가 오후 2시까지 자료 제출을 받은 뒤에 다시 인사청문회를 하기로 합의를 봤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지금 자료 제출 문제로 일단 인사청문회 박상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열렸습니다만 자료 제출 미비로 지금 정회가 됐고 오후 2시에 아마 속개가 될 수 있을지 여부를 가린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안철수 전 대표는 사과를 했는데 국민의당은 또 사과는 사과고 문준영 씨 건 그래도 제보는 조작됐다 하더라도 그 사건은 들여다봐야 된다라고 하면서 특검을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이 위기에 처한 그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이 사안을 이제 검찰 수사 초기에서 중간으로 넘어오면서는 이 추미애 민주당 대표의 어떤 발언이 그 검찰 수사에 영향을 미치는 강압적인 수사다 이런 주장을 펴다가 이제 다시 오히려 이제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구속된 이후에는 이 문제의 본질은 문준영 씨 취업 특혜 의혹이 있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니까 그것에 대한 특검이 필요하다 이렇게 하면서 아마 이 부분을 조금 그 이 정치적인 국면을 몰아가려는 왜냐하면 이게 지금 국민의당이 워낙 큰 위기에 처하다 보니까 이 사안이 이제 제보조작 사건에만 이제 관심이 모아지고 초점이 드는 것을 좀 막기 위한 그런 어떤 정치적인 액션을 취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아직 뭐 검찰 수사가 끝난 건 아닙니다만 국민들이 일반적으로 볼 때 이제 어떻게 받아들일지 좀 이렇게 좀 의문스러운 대목입니다. 예. 자, 뭐 특검을 하자고 합니다만 일단 국민의당이 신뢰를 잃은 건 사실 아닙니까 지금? 그런 상황에서 앞으로 국민의당 어떻게 갈까요? 특히 안철수 전 대표의 이 행보에도 계속 지금 뭔가 돌파구를 찾아야 되고 상당히 난관에 빠질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국민의당이 일단 뭐 특검안을 내놓은 것은 어쨌든 뭐 최선의 그 공격을 통해서 방어하겠다 뭐 그런 생각이긴 한 것 같습니다만 예. 뭐 정대철 상임 고문 같은 경우도 특검 법안은 조금 좀 적절치 않다 뭐 그렇게 얘기했고 실제로 국민의당도 특검 법안을 지금 당장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여론의 추이를 보겠다는 것이고 뭐 이런 상황에서 이제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뭔가 뭐 좀 특별한 어떤 돌파구를 마련해야 되는데 그러는 것이 뭐 여러 가지로 쉽지가 않은 거죠. 물론 이제 8월 말에 그 전당대회를 통해서 새 대표가 뽑히면 어떤 새로운 어떤 전기를 마련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는 여러 가지로 지금 뭐 이 정당 지지율도 지금 의석수로 보면 국민의당이 40석으로 3위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정당 지지율을 보면 얼마 전 뭐 최근 리얼미터 그 여론조사를 봐도 5위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5%대거든요. 그렇죠. 예. 바른정당과 그 정의당에도 뒤져가지고 지금 5%대로 지금 5위를 하고 있고 특히 그 당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호남 지역에서 지지율이 지금 뭐 급전직하 상황이거든요. 예.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제 위기 상황입니다만 어쨌든 뭐 이 상황에서 그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어떤 인적 혁신이라든지 그리고 확실하게 뭐 환골탈퇴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전당대회를 통해서 새로운 어떤 지도부를 통해서 뭐 국민에게 새롭게 다가가는 그런 어떤 전공법 말고는 뭐 특별히 뭐 이 타개책이 없다 뭐 그렇게 보여지는 것이죠. 예. 자, 조금 길게 보면 지난 총선 전까지 뭐 양당제로 있던 우리 정치가 결국 양당제의 폐해를 느껴서 국민들이 선택을 해줬습니다. 다당제로. 그래서 그 중간에 섰던 캐스팅 보트를 준 당이 국민의당이었습니다. 국민의당에 대한 기대도 높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5%대 지지율을 받는 실망감 속에 빠져 있습니다. 국민의당이 어디로 갈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전국은 더 막혀갑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어제 한마디 했습니다. 어제 오부 요인을 청와대로 초청해서 오찬 간담회를 가졌죠. 꽉 막힌 전국에 대해서 이 같은 입장을 내놨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실제로 이 짧은 그런 기간인데도 워낙 많은 일이 있어가지고 저는 막 엄청난 시간을 보낸 것 같은데
그러고 이제 국내에 들어오니까 국내 전혀 뭐 국내 도표나 주기사항은 딱 그대로 뭉쳐 있었어요. 네, 국내는 전혀 뭐 이런 발언을 했죠. 자, 이러자 정세균 의장, 국회의장도 이 충고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얘기를 했는지 정세균 의장의 발언까지 함께 들어보시죠. 국민들 눈높이에서 보면 시시비비를 따지기 이전에 정부 여당이 그래도 조금 더 큰 책임으로 국회가 원만하게 돌아가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결국 그 핵심은 지금 꼬여있는 전국의 해법, 청와대로서는 결론을 내려야 됩니다. 이제 뭐 2, 3일 늦추긴 했습니다만 송영무 후보자 그리고 조대엽 후보자 뭐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을 낙마시킬지 아니면 두 사람 다 강행할지 지금 어떤 선택을 할 거라고 전망하십니까? 아니면은 뭐 어떻게 풀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지금까지 기류로 봐서는 이제 이미 뭐 야삼당이 그 뭐 정부 여당과 이제 강한 대립각을 세우면서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결국 인사 문제를 뭐 양보해서 크게 얻을 게 없다 이런 판단할 경우에는 청와대가 그 인사를 강행할 가능성이 많다고 좀 보여집니다. 그러나 지금 정세균 국회의장의 어떤 충고를 보면은 그것이 꼭 야당들의 주장 내지는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옳은 건 아니라 하더라도 오히려 이제 정부 여당이 먼저 한 번 더 양보하면서 그런 명분을 가지고 가야지만 전체적인 큰 국면을 풀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충고가 있었는데 문재인 대통령의 고심이 굉장히 깊어질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 결국 만약에 이제 이 어떤 그 인사를 뭐 장관 임명을 강행하는 수를 뒀을 경우에는 그동안 이제 캐스팅 보트 역할을 했던 국민의당이 이미 야삼당과의 공조 틀 속에 들어가서 이제 앞으로 모든 부분에 대해서 이 대립각을 세워가겠다 이렇게 지금 그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한 치 앞을 볼 수 없는 뭔가 전혀 뚫을 수 없는 국면에 좀 처하게 될 가능성이 많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 개혁 구상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아쉬움이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결국 현재 그 뭐 대통령에 대한 높은 지지율, 고공 지지율에만 기대해서 가는 것보다는 그런 것들이 조금 더 그래도 그런 지지율에도 불구하고 이 전체 국면을 풀기 위해서 양보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어떻게 보면 좀 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소수 여당을 가지고 국정 운영하는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 큰 틀의 길을 좀 뚫어볼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 좀 해봅니다. 예. 지금 이제 대통령과 국회의장의 발언이 나왔던 것이 오부 요인 인사 오찬이었는데요. 뭐 오부 요인 다 아시겠습니다만 대통령 그리고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선관위원장. 특히 그런데 어제 김희수 헌법재판소장이 이제 참석을 했어요. 아직은 이제 국회에서 통과가 된 건 아닌 상태에서입니다만 뭐 인사청문회 마친 지 한 달이 지났는데 아직도 이게 결론이 안 났고요. 그런데 이제 바로 이제 질문 드리죠. 야삼당에서 오히려 청문 보고서 채택하자. 그리고 뭐 본회의에서 한번 뭐 표결을 하든 뭐 어떻게 해보자라고 하는데 지금 분위기라면은 본회의에서 아예 부결시켜 버리겠다라는 의도도 있어 보이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현재 뭐 야삼당의 계산은 그런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김희수 그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 문제를 가지고 정부 여당을 압박하는 뭐 그런 그 카드를 활용하는 것 같아 보여요. 그래서 당장 내일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사청문특위위원장인 유기준 의원이 전체 회의를 소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적격이든 부적격이든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을 하고 다음 주 화요일 날 그 대법관 후보자 2명이 있지 않습니까? 조재현 후보자하고 박정화 후보자에 대한 그날 이제 표결을 하는데 그날 아예 김희수 후보자 표결도 붙여서 같이 하겠다. 뭐 표결을 해서 부결을 시켜보자.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 보여요. 그러니까 청와대나 그 정부 여당 입장에서는 이제 상당한 압박감을 느낄 가능성도 있는데, 근데 다만 이제 아시다시피 그 김희수 후보자 같은 경우는 이제 고향이 전북 정읍이거든요. 그러니까 호남 출신이기 때문에 국민의당이 그 김희수 후보자에 대해서 부결시키는 것에 부담감을 가지고 있지 않겠느냐. 뭐 그런 그 희망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예, 인사청문회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 오늘 언론에 또 이런 사실이 보도가 됐습니다. 좀 더 뭐 확인이 좀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만 김학용 의원의 주장 내용입니다만 그래픽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이 송영무 후보자가 골프를 좋아하나 봅니다. 그런데 지난 5년간 군 골프장에 간 것만 295회. 그건 300번을 골프장을 다녔어요. 그런데 골프장 간 날을 보면 천안함 피격 당한 추모일 그리고 연평 포격 도발 이런 아주 추모일 이런 날에도 군 골프장을 갔다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일단 뭐 어쨌든 그 송영무 후보자에 대해서 이제 야당이 집중적으로 이제 공격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뭐 김학용 의원이 또 새로운 의혹을 또 제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런 부분은 어쨌든 뭐 도덕적으로 어쨌든 그 해군 참모총장 출신인데 천안함 피기역이나 연평도해전 그런 기념일에 그 골프를 했다는 부분은 이제 도덕적으로 좀 비난의 소지가 뭐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제 집중적으로 노리고 이제 이런 그 이제 폭로를 했다고 보여지는데 다만 이제 그 송영무 후보자는 당시에는 이제 개인 신분이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었다라고 지금 이제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송영무 후보자나 조대호 후보자에 대해서는 이 여론이 그다지 좋지는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의혹 한두 가지가 더 터진다면 상당히 그 정부 여당 입장에서는 이제 곤혹스러운 뭐 그런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 짧게 부탁드리죠. 뭐 두 사람 모두 인사청문회하고 장관 후보자까지 간 분이기 때문에 뭐 인신 공격성 발언은 많이 좀 얘기를 자제하고 있습니다만 송영무, 조대엽 두 사람 중에 만약에 한 사람을 선택을 한다면 뭐 둘 다 낙마시키기는 어렵고 둘 다 강행하기 어렵다면 한 사람만 낙마를 시킨다면 야당 입장에서는 그래도 국방부 장관, 상징적인 국방부 장관을 낙마시키는 게 더 낫다고 생각을 하고 여당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제가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그것까지 뭐 공식적으로 나온 건 없으니까요. 어떻게 보세요? 네, 뭐 국방부 장관이라는 자리도 있습니다만 이제 대체적으로 야당도 그래도 국민 여론을 의식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동안 나온 이야기들 보면 이제 여러 가지 뭐 흠결도 있고 장점도 있습니다만 뭐 고액의 그 자문료 이런 것들이 이제 상징적으로 드러난 부분이 많다 보니까 국민이 아무래도 이 송영무 후보자에 좀 더 부정적인 게 아닌가. 그래서 아마 야당들은 이 송영무 후보자를 타겟으로 해서 이 낙마를 좀 이렇게 유도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야 대치 상황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추미애 민주당 대표의 잇단 강경 발언이 계속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추미애 대표의 마이웨이 행보, 장민정 앵커가 간단하게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철수 전 의원께서 몰랐다 하는 것은 머리 자르기이죠. 실제로는. 형사법적으로는 미필적 고의에 해당한다고 보여집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의 거센 발언은 안 그래도 울고 싶던 국민의당의 뺨을 때린 격이 됐죠. 협치는 물 건너가고 전국은 급속도로 얼어붙었습니다. 장관 임명도 스톱, 추경안 처리도 스톱. 국회가 좀처럼 돌아가지를 않자 추 대표의 마이웨이 때문에 전국이 더 꼬여간다는 볼멘 소리가 민주당 내부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추미애 대표의 그런 과한 표현에 대해서는 유감 표명을 해서 그 추미애 대표로부터 이루어진 어떤 쓸데없는 그 정치적인 논쟁이나 이런 것들은 좀 빨리 그 문을 닫아버리는 게 추미애 대표에게도 좋은 것 같습니다. 이런 당내 목소리에도 추미애 대표 오히려 비판의 수위를 높였는데요. 어제도 한마디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국민의당 자체 진상조사가 꼬리 자르기에 실패했음을 보여주는 것이고 이번 사건에 대해 보다 광범위하고 철저한 수사가 필요해졌습니다. 국회 정상화를 위해 야당을 설득해 보겠다며 청와대에 요청한 시간이 다 끝나가는데 아마 지금 이 시간도 동분서주하고 있을 우원식 원내대표. 지금 심정이 딱 이 노래 같지 않을까요? 네, 자 여야가 이렇게 꽉 막혀 있는데요. 오늘 청와대에서 수석 보좌관 회의가 열렸다고 합니다. 그 자리에서 조금 전에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이 지금 막 들어왔습니다. 어떤 얘기가 있었는지 최근에 뭐 여러 가지 전국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새 정부가 출범한 지 오늘로 65일이 되었습니다. 이 국민의 선택을 받은 정부로서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열심히 달리고 싶지만 일할 조직도 예산도 가로막혀 있어서 참으로 답답합니다. 어제 발표된 6월 고용 동향에서 청년 실업률이 18년 만에 최고를 기록했고 체감 실업률로는 청년 4명 중 1명이 백수라고 합니다. 정말 어깨가 무겁고 대통령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면목이 없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팔을 걷어붙이는 것은 정치권 모두가
함께 해야 할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일자리를 새 정부의 최우선 과제로 놓고 국민들에게 희망을 드리고자 했는데 추경이 아직도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현재의 상황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국회에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인사는 인사대로, 추경은 추경대로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더 좋은 방안이 야당에게 있다면 제시해 주시고 여야 간에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은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정부와 국회, 여와 야가 손을 잡고 일자리가 없어 고통받는 국민들에게 손을 내밀어야 할 때입니다. 지금 서울, 경기, 부산, 충남, 경북, 전북, 울산 등 여러 지자체에서 중앙정부의 추경과 연계해서 자체 추경을 편성하여 심의하거나 통과를 시켰는데 중앙정부의 추경이 제때 되지 않으면 지자체의 추경 집행도 상당 부분 할 수 없게 되거나 많은 어려움이 생깁니다. 일자리 추경이 늦어질수록 그 효과는 반감될 것입니다. 늦으면 늦을수록 국민들의 고통이 더 커질 뿐입니다. 어떤 이유에서건 정치적 문제로 국민이 희생되는 일은 절대로 없어야 합니다. 국민이 선택한 정부가 국민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길 다시 한번 간곡하게 요청드립니다. 올해 대입 수능 시험이 4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해마다 수험생과 학부모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었던 것 중에 하나가 대학 입시 전형료입니다. 분명한 산정 기준 없이 해마다 인상이 되고 금액도 제각각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수시 1회에 10만 원 안팎, 또 정시는 4만 원대 수준으로 1인당 최대 100만 원 넘게 지출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2015년 기준으로 4년제 대학의 입시 전형료 수입이 1,500억 원이 넘습니다. 만약에 대학 입시 전형료가 합리적이지 못하고 과다하다면 올해 입시부터 바로잡았으면 합니다. 교육부가 대학들과 협의해서 수험생과 학부모들의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춰주는 방안을 강구해 주기 바랍니다. 네, 오늘 있었던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조금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했던 발언입니다. 시간 많이 못 드리겠고요. 지금 추경은 추경대로 가장 지금 인상적인 말이, 그리고 인사는 인사대로 이 표현이었거든요. 어떻게 해석하시겠습니까? 네, 일자리 추경에 대한 그 대통령의 어떤 절절함 그리고 답답함이 많이 묻어나는 발언을 좀 들었는데요. 이런 문제들이 앞으로도 아마 계속해서 벌어질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결국 이제 어떤 원칙 속에서 풀어가고 싶은 어떤 심정은 이해가 되지만, 그러나 이제 현재 국면, 정치적 국면을 고려해서 지금 아까 국회의장을 비롯해서 유인태 전 의원, 이종걸 의원의 이야기들도 있었습니다만 집권 여당에서도 큰 양보를 통해서 더 큰 걸 얻어가는 그런 정치가 필요하다는 어떤 조언들을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대통령이 깊이 고민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시간 없습니다. 하나 지금 중요한 얘기라서 이 얘기는 그냥 전해드리기만 하겠습니다. 대통령이 오늘 얘기해서요, 대학 입시 전형료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바로 잡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아이 학교 대학 보낼 때 전형료만 한 3, 40만 원 기본으로 나가는 가정 많은데요. 대입 전형료 바로 잡으라고 했습니다. 이어지는 뉴스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동우 선임기자, 이상일 개건 해설위원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